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스포츠 교육학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중심의 지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수업 모형이나 방식으로 적절한 거. 요건 이제 요 내용을 다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첫 번째, 적극적 교수. 적극적 교수는 내가 이제 과제를 주잖아? 그럼 학습자가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이제 해서 뒤에 과제는 그 학습자가 선택을 하는 게 적극적 교수예요. 두 번째, 직접 교수. 직접 교수는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다 하는 거야.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제 과제까지 다 주는 거. 탐구 수업 모형은 이제 쟤한테 주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이야. 이제 창의적 대답을 되게 요구하는 거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 스스로 한번 여러 가지를 창조하고 이제 개발해봐라.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정답은 3번인데, 네 번째, 상호 학습형 스타일. 이건 뭐냐면 일단 3명이 필요해. 내가 과제를 줄 건데 얘한테 주는 게 아니야. 얘랑 같이 짝 맞춰 있는 애한테 주는 거야. 얘가 하는 걸 둘이는 관찰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관찰자한테 과제를 주는 거. 이게 상호 학습형 스타일. 이 정도 알고 갈게요. 정답 3번. 2번, 보기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진보주의 교육 이론은 신체와 정신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교육적 활동은 지적, 도덕적, 신체적 결과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체육 교육 목적이 체육 중심의 체육에서 가로로 전환되는 것을 철학적 근거에 마련을 해주었다. 이거 뭐냐면요, 첫 번째, 신체를 통한 교육이에요. 신체를 통한 교육입니다. 요거 은근 많이 물어봐요.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체육을 실시를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건 움직임 교육이에요. 이제 1950년대 이제 일단 활동을 해보자 바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게 체력 중심의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9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체력 중심의 교육을 하다가 이게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나와서 체력 중심의 체육에 요런 교육을 하다가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변환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에서 이제 20세기 초까지. 네? 요 20세기 초가 되고 나서 이제 현재죠. 20세기 초가 되고 나니까 신체의 교육으로 변환이 됐어요. 신체의 교육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과정에 변화했던 순서 정도는 알고 가도록 할게요. 3번,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및 방과 후 체육 활동 등을 지도한다. 맞고요. 두 번째, 담임교사의 보조를 받아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주도적으로 지도한다. 담임교사의 보조를 받지 않고요. 정규 수업에 자기가 이 강사님이 주로 지도를 합니다. 보조를 받지 않아요. 정답 2번.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운 경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맞고요. 네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및 토너먼트 경기를 기획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맞고요. 4번, 스포츠 인성교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스포츠 활동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학습자가 올바른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지도자가 바람직한 인성의 역할 모델로서 스포츠맨십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렇죠. 스포츠 활동과 인성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지도한다. 자,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보기는 생활체육 참여자가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이 평가 도구의 명칭은? 자, 안전관리, 시설관리, 의사소통이 있고요. 평가 요소가 이렇게 했는데 만족, 불만족. 이건 자주 보는 거죠. 뭡니까? 이거 보고서 아니죠. 루프릭은 요거랑 조금 달라요. 루프릭은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방법인데 요건 아니고, 평정의 척도. 요게 이제 평정의 척도죠.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얼마큼 가는지 척도를 재는 거. 그죠? 학습자 일지는 뭐 일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아닌 거고. 정답 3번. 6번, 보기의 스포츠 지도를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도자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한다. 고려해야 되겠죠. 준비 단계잖아. 고려 당연히 해야 되겠지. 니은, 학습자의 성취 결과뿐 아니라 향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맞고요. 디귿, 지도의 목표가 모방일 경우에는 지시자, 창조일 경우에는 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리얼 행동 목표는 운동 수행 조건, 성취 행동, 운동 수행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자, 모두 다 준비 단계 때 하는 내용이네요. 좀 더 4번이겠네. 7번 학습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 명칭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거. 바른 거. 첫 번째, 신호 간섭. 지도자가 옆 사람과 잡담하는 학습자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신호 간섭은 뭐냐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 만약에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신호 간섭이고 다가가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접근 통제. 동료의 연습을 방해하는 학습자를 일정 시간 동안 연습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접근 통제가 뭐냐면요, 그 문제가 있는 요런 이제 방해하는 학습자가 있잖아요. 걔를 이제 빼는 게 아니고 내가 걔 옆에 가는 거예요. 걔 옆에 붙어 있어요. 그냥 가서. 그게 이제 접근 통제. 내가 옆에 있으면 뭘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고. 삭제 훈련. 운동기구 정리를 잘하지 않는 학습자에게 기구 정리를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는 아니고, 삭제 훈련은요, 운동 정리를 잘하지 않는 학습자가 있잖아. 그러면 걔한테 보상을 줘요. 기구 정리를 했을 때, 뭐 상점 몇 점, 아니면 뭐 이렇게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벌점 뭐 이런 식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뭐 안 좋은 보상이든 좋은 보상이든. 그래서 이제 그걸 삭제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보상 손실. 연습 시간에 계속 지각하는 학습자의 경기 출제권을 제한한다. 그렇죠. 요건 맞는 거. 계속 지각을 하니까 너 계속 그러면 출전 이제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난 그걸 손실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4번. 8번 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학교장은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있다. 두 번째, 학교회장은 학생 선수의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 세 번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영역으로 정한다. 그렇죠. 네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네. 아닌 건 1번이네요. 9번, 보기의 사업을 포함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은?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스포츠 버스를 활용한 움직이는 체육관 및 작은 운동회. 이거 누굴 위해 하는 거죠?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유아인가요? 아니에요. 직장인인가요? 아니에요. 동호인인가요? 아니에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세요. 정답 1번. 10번, 스포츠 지도 시 주의 집중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주의가 소란할 때는 학습자와 사전에 약속된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필요하죠. 두 번째, 학습자의 주의가 기구에 집중되면 기구를 정리한 후 집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세 번째,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도자는 햇빛을 등지고 설명한다. 아니죠. 아니에요. 햇빛을 등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햇빛을 내가 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내 전면에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은 항상 선글라스 끼고 있죠. 그죠? 왜요? 햇빛을 나는 보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지자들은 보통 선글라스를 많이 껴요. 근데 이제 그게 멋으로 끼는 게 아니고요. 햇빛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글라스를 끼는 겁니다. 햇볕 전면으로 두고 설명을 해야 되죠. 적어도 3번이네요. 학습자가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도자는 학습자 가까이 설명하는 것이 좋다. 네. 11번, 보기에서 기억, 니은의 용어가 바르게 웃긴 것은? 2015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에 뭐에 편제되어 있지 않으며, 뭐죠? 교과과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으며 니은의 동아리 활동에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어디죠? 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제 이후에 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전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뭐 다른 내용이라서 일단 4번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번, 개별화 지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화 지도 모형은 뭐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학습자가 스스로 이제 진도도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제 지도 모형이에요. 여기서 맞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학습 과제는 사전에 계열화되지 않는다. 사전에 계열화를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이거 아닌 거. 두 번째, 학습 진도가 빠른 학생은 지도자의 동의 없이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자,
요건 이제 맞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빠른 학생은 좀 나가도 돼요. 좀 더딘 학생은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고,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세 번째,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 순이다. 자, 아니에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순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운영 과제 전달 시 미디어 사용을 자제가 아니고 좀 늘려도 돼요. 학습 과제 정보 전달 시간을 늘린다. 그건 맞는데, 미디어 사용이 늘려야 조금 집중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알려줄 수 있고 하는 거겠죠? 옳은 건 정답은 어디 갔어? 2번. 13번, 학습자에게 지도 과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도 과제 전달 방법이래요. 첫 번째, 스포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구체적인 언어 전달이 필요하다. 많지 않으니까 언어 전달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과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학습 단서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학습 단서의 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적게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세 번째, 개방 기능의 단서는 복잡한 환경을 폐쇄 기능의 연습 조건 수준으로 단순화시켜서 제공한다.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개방적 기능의 단서는요, 폐쇄 기능 연습 조건 수준으로 아주 단순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야 한다. 맞죠? 맞아요. 네 번째, 집중력이 높지 않은 어린 학습자에게는 말이나 행동 정보 외에 매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었던 거고, 중학교 됐더니 45분이 된 거고, 고등학교 됐더니 50분이 된 거예요. 집중력이 낮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정답 2번. 14번, 보기의 수업 장면에서 활용된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동 종목, 축구, 학생 목표, 수비수를 넘겨 멀리 인프런트 킥으로 패스하기. 수업 장면, 지도자. 내 앞에 수비수가 있을 때 멀리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려면 어떻게 킥을 해야 할까? 질문을 했네요. 학습자. 수비수를 피해 공이 높이 뜨도록 차야 해요. 중략. 지도자. 그러면 달려가면서 발은 어느 부분으로 공의 밑부분을 차서 멀리 보낼 수 있을까? 학습자. 발등과 발 안쪽의 중간 지점이요. 손으로 신발끈 묶는 곳을 가리킨다. 지도자. 좋은 대답이야. 그럼 우리 한번 수비수를 넘겨 킥을 해볼까? 이게 뭐죠? 과제를 줬네요. 생각할 수 있도록 대답을 요구를 한 거네요. 그죠? 첫 번째, 지도자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해답을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직접 전달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직접 전달이 아니에요. 직접 전달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지도자는 논리적이며 계열적인 질문을 설계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설계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잖아. 세 번째, 지도자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해답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그렇죠. 지도자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사를 내린다. 네 번째, 지도자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을 내린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틀린 거 1번이네요. 직접적으로 내가 준 게 아니야. 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대답을 요구했던 거죠. 정답 1번이네요. 1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슬라빈의 협동학습 모형의 개념은? 모든 팀원의 수행이 팀 점수 또는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는 팀의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건 뭐죠? 학습자가 팀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왜? 모든 팀원의 점수가 팀 점수에 평가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책임성, 책무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3번입니다. 3번이에요. 16번, 보기는 김 감독과 강 코치의 대화이다. 기억에서 강 코치가 고려하지 못한 학습자 상태와 니은에 해당하는 적절한 교사 지식이 바르게 묶인 것은? 김 감독. 요즘 강 코치님 팀 선수들 지도에 어려움 없어요? 강 코치. 감독님, 제가 요즘 우리 팀 승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초보 선수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김 감독. 그럼 선수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선정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뭐죠? 어려운 기능을 가르친대. 기능. 그럼 김 감독이 그럼 수준에 맞게 기능을 설정하자. 어떻게 한 거예요? 내용을 가르치는 법을 바꾸라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에요. 만약에 이제 김 감독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줬으면 지도 방법 지시가 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거는 우리 선정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던 거니까 4번이 됩니다. 17번 보기에서 A 회원이 제안한 내용에 적절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형과 교육 모형이 바르게 묶인 것은? 회장, 우리 축구 동호회는 너무 기술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만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회원, 전체 회원을 기능이 몇 개 비슷한 팀으로 나눠서 리그전을 하면 됩니다. 회원과 팀의 공식 기록도 남기고 시상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팀마다 코치, 심판, 기록원, 해설가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면 모두가 실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친목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 A 회원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사람이 코치도 하고 심판도 하고 기록원도 하고 해설가도 하면서 리그전을 하자는 거야. 리그전은 축제예요, 강습이에요? 축제예요. 축제입니다. 강습회형이 아니에요. 축제죠. 그리고 자, 지금 얘네들이 나눴어. 코치도 나누고 심판도 나누고 기록도 나누고 해설가도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다 쪼개서 나눴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나눴단 말이야. 이건 협동학습이에요, 스포츠 교육이에요? 스포츠 교육이에요. 만약에 협동학습이 되려고 했으면 모두에게 평등한 걸 줘야 돼요. 평등한 걸 줘야 돼. 얘는 지금 다양한 활동 체험을 할 수 있게 실력에 상관없이 준 거잖아. 협동학습이면 같은 걸 줬어야지. 정답은 1번.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협동학습 모형의 교수 전략은? 지도자는 학습자를 몇 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 팀마다 학습 과제를 분배한다. 테니스의 경우 A팀은 포핸드 스트로크, B팀은 백핸드 스트로크, C팀은 발리, D팀은 서비스. 각 팀은 모든 팀원들의 팀에 할당된 과제를 익힌 후 다른 팀에게 해당 과제를 가르친다. 요건 뭐냐면요, 요 방법은 직소예요. 직소가 뭐죠? 퍼즐이잖아요. 퍼즐.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의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얘네들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씩 가르쳐 주고 이제 나가서 다시 알려주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평가받고 하는 걸 직소 모델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첫 번째 학생팀 성취 배분은 팀별로 성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학생팀 성취 배분이라고 하고요. 팀게임 토너먼트는 팀별로 이제 토너먼트에서 점수 주는 거. 팀 보조 수업은 이거는 뭐냐면 그 난이도를 줘요. 그러니까 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최고 어려운 거 이렇게 난이도를 3개를 주고서 얘네들이 여기서 가서 쉬운 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을 하고 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과정을 바꿔가면서 보조를 받아서 수업하는 거. 뭐 팀 보조 수업. 네, 정답은 2번. 19번 보기에 해당하는 스포츠 창의성의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구 경기에서 상대팀의 기능이 우수한 센터를 방어하기 위해 팀원들이 기존의 수비법을 변형하고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를 혼합한 수비법을 즉흥적으로 구상하여 적용한다. 이게 뭐죠? 이거 뭐죠? 뭐죠? 표현적 창의력. 이 표현한 거 아니죠? 전술을 바꾼 거야, 그죠? 얘들이 전술을 변형한 거잖아. 수비법 변형. 전술적 창의력입니다. 기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심미적 창의력도 아니고. 저도 2번. 20번 보기에서 지용이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적 가치로 적절한 것은? 지용이는 학교 스포츠 클럽 농구팀에 소속되어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자, 협동, 배려, 행동을 보여주었대요. 뭐죠? 첫 번째, 신체적 가치. 신체적 가치는 뭐죠? 내가 체력이 증진됐다든지, 뭐 스포츠적 기술이 늘었다든지, 뭐 이런 게 신체적 가치가 늘어난 거고요. 인지적 가치는 인지.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게 늘어난 거야. 그래서 뭐 학업 성취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수리력이 이제 향상됐다든지, 뭐 이런 게 인지적 가치. 네? 얘는 이제 정의적 가치지. 정의적 가치지. 배려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늘었다잖아. 그래서 정의적 가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번째, 기능적 가치. 기능적 가치 뭐야? 좋은 결과와 목표 성취를 이뤘다 라고 하면 기능적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